오후 2시 지하철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습니다. 김하늘 중사는 군용 가방 하나만 메고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3주간의 혹독한 산악 생존 훈련을 마치고 받은 짧은 휴가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위장복 대신 입은 청바지와 하얀 티셔츠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3주 동안 산속에서 먹고 자며 극한 훈련을 받았던 몸에는 아직도 근육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목적지는 서울 동북부에 있는 우리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년째 야채 노점을 운영하는 아버지 김덕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고된 하루를 보내온 아버지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하늘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익숙한 시장 냄새, 상인들의 정겨운 호객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그리웠습니다.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이소. 싱싱한 배추 어떻습니까?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친숙한 호객 소리에 하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가게 앞에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사처럼 보였지만 하늘에 훈련된 눈에는 그들의 험상궂은 본성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깨가 벌어지고 목이 굵은 체형,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위협적인 몸짓. 분명히 조폭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키운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의 위협적인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지 아시죠? 시장 현대화 사업이 확정됐으니 이제 협조해 주셔야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가 아버지 김덕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오랜 깡패 생활로 다져진 위협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10배나 올리면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김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하늘이 보낸 용돈으로 사온 작은 선물 포장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을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역력했습니다. 아, 김 사장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옛날처럼 아무나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남자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김덕수 얼굴에 뿜어냈습니다. 우리 대동건설에서 멋진 현대식 상가를 지어줄 테니 그에 맞는 임대료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돈이면 제 평생 번 돈을 다 써도 모자랍니다. 제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덕수가 간청하듯 말했지만 남자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그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김 사장님이 현실을 모르시네요. 키 큰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다른 상인들은 다들 우리말에 동의했어요. 혼자서만 버티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키 큰 남자가 김덕수의 야채 상자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공들여 골라온 싱싱한 배추와 무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흙이 묻고 상처가 난 야채들을 보며 김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김덕수가 놀라서 상자를 주우려 했지만 남자는 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나이 들고 거친 손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늙은이가 고집이 너무 세네. 좋게 말할 때 알아들으라고.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극한 훈련으로 더욱 날카로워진 감각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숫자, 무기 소지 여부, 주변 지형, 탈출로.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손 떼세요. 하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야채 가게 앞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707특임단에서 몸에 밴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바지에 평범한 하얀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걸친 군용 가방. 누가 봐도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키 큰 남자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아버지에게서 손 떼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너 여기 왜 왔어? 어서 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하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폭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버지께 사과하고 물러가세요.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에 젊은 여성이 그저 철없는 아가씨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아가씨. 영화 너무 많이 봤나? 다른 남자가 하늘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애들이 끼어들면 다쳐. 얌전히 집에나 가 있어. 그가 하늘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707특임단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근접 전투술이 몸에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번개처럼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팔꿈치 신경점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아! 남자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다른 남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 1초 만에 동료가 제압당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707특임단 요원의 차가운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사과하고 물러가세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김덕수의 딸이 조폭들과 맞서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키 큰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갓 20살 넘은 여자의 하나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우리를. 그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려는 순간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의 CQC 근접 전투술 훈련이 몸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주먹을 종이를 피하듯 가볍게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옆구리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숨이 막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하늘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늘은 몸을 돌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남자는 야채 상자 위로 떨어지며 배추와 무에 파묻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네 번째 남자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다가 다른 상인의 생선 가게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들 사이에 얼굴을 받고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조폭들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두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으악. 첫 번째로 제압당한 남자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습니다. 너 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하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입니다. 김덕수는 딸의 놀라운 실력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늘아, 이제 그만해. 이 사람들 그냥 보내자. 아버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찾아올 거예요. 하늘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상인분들도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키 큰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정장은 구겨지고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지.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협박이군요. 하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나 다른 상인분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손목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짜 군인의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하늘을 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조폭들이 한 젊은 여성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잘했어. 속이 시원하다. 상인들의 작은 환호성이 이어졌지만 하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폭들이 떠난 후 아버지와 딸은 야채 가게 뒤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30년간의 장사 기록이 담긴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를 끓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조폭들을 제압하던 딸의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늘아, 너 언제 그런 걸 배웠니? 대체 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707특임단의 존재는 기밀이었고 가족이라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그것보다 이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김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야. 구청에서 시장 현대화 사업 공고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상인회장하고 건설회사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어떤 회사인가요? 대동건설이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좋은 얘기만 했어. 낡은 시장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게 하고 상인들 수익도 늘린다고.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보니 보증금이 지금의 10배, 월세도 5배나 올라 있는 거야. 그걸 못 내면 나가라는 거지. 30년 동안 여기서 너를 키운 아빠가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하겠니? 하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야채를 사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상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 그런데 하나둘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 김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가게 유리창이 3번이나 깨져서 결국 동의서에 사인했고, 박순자 아줌마는 밤중에 누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계속 버려놔서 포기했어. 하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협박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은 뭐라고 해요? 이상해. 최병호 회장은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빨리 동의하라고 압박해. 분명히 뒤에서 뭔가 받은 것 같아. 아버지는 왜 계속 버티고 계세요? 김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아, 여기가 아빠가 30년 동안 너를 키워온 곳이야.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한 곳이고, 이 작은 가게 덕분에 너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 하늘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내 엄마 영정 사진도 여기 있고, 너 어릴 때 그림도 여기 벽에 붙어 있고,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역사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쫓겠다고? 절대 안 돼. 아빠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장사할 거야.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하늘아,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아버지,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제가 받은 훈련이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부터 하늘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평범한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대동건설과 상인회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과 잠입 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하늘은 먼저 시장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가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아버지 일을 도우러 나왔다고 말하니 상인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덕수 아저씨 딸이구나. 그래, 많이 컸네. 군대 간다고 했는데 벌써 나왔나? 과일가게 박순자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여긴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밤마다 누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CCTV로 찍어봐도 얼굴을 가리고 와서 알 수가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치우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이야. 우리가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결국 난 포기하고 사인했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더라고. 하늘은 박순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다가 상처가 난 것인지 여기저기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마다 그런 일을 당하다니 하늘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육점 김철수 아저씨는 가게 유리창이 3번이나 깨져서 결국 굴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로 깼는데 2번째는 쇠구슬로, 3번째는 아예 벽돌로 깨버렸어. 매번 몇십만 원씩 수리비가 나가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 생선가게 이영희 아줌마는 더 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새벽에 누군가가 우리 가게 앞에 썩은 생선을 계속 버려놔. 그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되었어. 하루는 고양이 사체까지 버려놔서 정말 기절할 뻔했지. 하늘이 상인들과 대화할 때마다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선량한 상인들을 괴롭히다니.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바로 여기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상인의 사무실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상인회장 최병호가 대동건설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잠입 기술을 이용해 한정식집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분입니다. 대동건설 관계자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덕수가 계속 버티고 있어서 최병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테니까. 회장님은 그냥 상인들 설득만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김덕수 딸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딸? 뭐 어린 여자애 하나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좋죠. 가족까지 위협하면 더 빨리 굴복할 테니까. 하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위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대동건설 본사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대동건설 간판 아래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드나들었지만 어제 아버지를 괴롭힌 조폭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건설회사가 직접 조폭을 고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건물 주변을 돌며 출입구와 보안 시설을 파악했습니다. 언젠가 직접 들어가야 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건물 구조 파악과 침투 경로 분석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하늘은 이들의 치밀한 계획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동건설은 시장 현대화 사업을 따내기 위해 구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고 상인회장을 매수해서 내부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을 이용해 반대하는 상인들을 하나씩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점은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투기, 유리창 파손, 악취 테러 등으로 상인들의 일상을 괴롭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늘의 조사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조폭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 당한 3명에 더해 대여섯 명이 더 추가되어 총 10여 명의 무리가 시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상인들이 많아 시장은 한산한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이 적은 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야, 김덕수, 나와. 키 큰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난번 하늘에게 당한 굴욕감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내 딸 어디 있어? 나와서 큰 소리 쳐보라고. 김덕수는 가게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가게 뒤편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무기까지 들고 있어서 정면 대결은 위험했습니다. 아저씨들 왜 이러세요? 장사 끝난 시간인데 조용히 해주세요.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지만 조폭들은 오히려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도 조심하세요. 여기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거든요.
한 조폭이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 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30년 된 낡은 간판이 기울어지며 위험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 하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 나타났네. 지난번에 우리 창피 주게 한 그 여자. 키 큰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지? 우리도 친구들 좀 데려왔거든. 조폭들이 하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이라 움직일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무기를 든 10명을 상대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물러가세요. 하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가긴. 오늘은 내가 여기서 끝장이야. 키 큰 남자의 신호와 함께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늘은 뒤로 물러서며 가장 먼저 달려온 2명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야채 상자를 발로 차서 그들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다대일 전투 기술이 발휘되었습니다. 하늘은 적들 사이를 물 흐르듯 움직이며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명을 제압하면 다른 2명이 달려들었고 쇠파이프를 든 조폭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늘의 팔에 쇠파이프가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조폭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질 게 뻔했습니다. 하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늘의 눈에 시장 입구에 설치된 방송 장비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행사할 때 사용하는 확성기였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에서 무장한 조폭들이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주변 상가와 아파트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동건설과 결탁한 조폭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을 빌미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폭들이 당황해서 확성기를 끄려고 달려왔지만 하늘은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해 주세요. 무고한 상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을 도와주세요. 하늘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변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시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실제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끝장내야겠어. 키 큰 남자가 화를 내며 하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 온다. 도망쳐. 조폭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시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해서 그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죠. 조폭들이 다른 출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시장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여 주요 출입구들을 차단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지형 파악과 적차단 기술이 유용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상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증거 영상도 주변 분들이 찍어두셨을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있었고 조폭들의 손에서는
쇠파이프와 감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팔에 난 상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것들이 먼저 때렸어요. 정당방위야. 키 큰 남자가 억지를 부렸지만 주변 증인들과 영상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조폭들은 결국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끌려가면서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우리 뒤에는 네, 대동건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쪽도 곧 만나게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조폭들이 끌려간 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하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하늘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신고해 주시고 영상도 찍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조폭들이 체포된 다음 날 대동건설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김덕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덕수 씨죠?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는데 가게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안전 문제요? 저희 가게는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죄송하지만 규정이니까요. 오늘부터 당분간 영업 중단입니다. 점검이 끝날 때까지 가게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김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갑자기 안전 점검을 한다네. 영업을 중단하라고. 얼마 후 구청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건물을 둘러본 후 안전상 문제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보수 공사를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 달은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보수비도 상당할 거예요. 한 달간 영업 중단은 김덕수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생계인 노점상에게 한 달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수비까지 내야 한다니 사실상 가게를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떠난 후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덕수야, 우리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 과일가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갑자기 위생 점검 나온다고 하더라고. 영업 중단 당할지도 모른다네. 우리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한다고 연락 왔어. 정육점 김철수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 냈는데 갑자기 왜 조사를 한다는 건지. 하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동건설이 관청 공무원들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폭을 이용한 물리적 위협이 실패하자 이제는 행정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인회장 최병호가 김덕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덕수 씨,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요? 최병호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지 말고. 어제 경찰서 갔다 왔다면서요? 회장님, 30년 동안 함께해온 동료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김덕수가 서운하게 물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요. 대동건설에서 좋은 조건도 제시했고 새로운 상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하늘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조건인가요? 최병호가 하늘을 째려보았습니다. 젊은이, 어른들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제 일로 벌써 경찰까지 부른 것도 그렇고 주먹든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면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최병호의 말에는 조폭들을 두둔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확신했습니다. 상인회장이 완전히 매수되어 대동건설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회장님, 상인회는 상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왜 건설회사 편을 드시는 거죠? 최병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건설회사 편을 들었다고. 그럼 구청에서 갑자기 점검 나오는 것도 우연이고 세무서, 보건소에서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우연인가요? 그건 원래 정기 점검이. 하늘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병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젊은이, 너무 나서지 마.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 그날 밤 하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동건설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 대동건설 본사 건물은 한적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만이 1층 로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비상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며칠 전 정찰할 때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대동건설 사무실이 있는 15층까지 아무도 모르게 침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5층에 도착한 하늘은 잠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컴컴했지만 복도 비상등 불빛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사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서류함에는 우리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쓰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각종 접대비 명세서였습니다. 골프 접대비, 술값, 심지어 해외여행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인회장 최병호에게 지급한 월 300만 원의 자문료 계약서였습니다. 실제로는 매수 자금이었지만 합법적인 자문료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을 내쫓은 후 그 자리에 대형마트를 유치한다는 실제 계획서였습니다. 우리 시장 부지 활용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시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대형마트와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설계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현대화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릴 계획이었구나. 하늘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청장과의 비밀 약속이 담긴 메모였습니다. 시장 철거 후 상업지구 용도 변경 승인 대형마트 건축 허가, 특별 승인 환경 영향평가, 면제 처리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청장까지 매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은 핸드폰으로 이 모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각 페이지를 꼼꼼히 촬영하면서 하늘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원이 순찰을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불빛이 보였는데. 경비원이 사장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이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지만 하늘은 책상 아래 사각지대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경비원이 나갔고 하늘은 남은 서류들을 마저 촬영했습니다. 특히 폭력 조직 용역비라고 적힌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조폭들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유리창 파손 작업비 50만 원, 박순자 쓰레기 투기 작업비 30만 원, 이영희 악취 테러 작업비 80만 원. 상인들을 괴롭힌 모든 일들이 돈을 주고 시킨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발견한 것은 향후 계획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김덕수 최종 제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을 이용한 압박, 가족에 대한 위협, 최종적으로는 신체적 위해까지 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서였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하늘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대동건설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저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요. 김덕수는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조금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이 위험한 일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늘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으니까.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장의 모든 상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해요. 하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방송국, 시민단체, 그리고 구청 감사부서까지. 또한 소셜미디어에도 핵심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대동건설의 충격적인 비리 실태, 시장 상인들을 속이고 구청까지 매수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을 내쫓고 대형마트를 유치한다는 계획서 사진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가 우리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김덕수 씨 맞으시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하늘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김덕수와 다른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장 현대화라고 해서 찬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예 시장을 없애버리고 대형마트를 지으려는 계획이었다니. 과일가게 박순자도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밤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유리창을 깨고 심지어 썩은 생선까지.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선가게 이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장을 찾아와 상인들을 격려했고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산터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구청과 건설회사가 결탁해서 상인들을 속인 것은 명백한 부패입니다. 하지만 대동건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일부 내용이 과장되었고 악의적으로 해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장 현대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며 상인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구청에서도 공식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으며 구청 차원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골프 접대비 영수증에는 구청장의 사인까지 있었고 상인회장과의 계약서에는 대동건설 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폭들에게 지급한 용역비 명세까지 있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속인 건설회사의 이중계약, 구청과 건설회사의 유착 의혹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하늘이 제공한 김덕수 최종 제거 방안 문서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개인을 마치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대동건설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의 압력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상인회장 최병호가 김덕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덕수 씨, 이제 그만합시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회장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덕수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도 피해자신 거죠? 처음부터 그들과 한패가 아니셨을 테니까요. 최병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시장 발전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받다 보니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는 거절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상인분들도 회장님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건설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돈을 받은 경위, 그리고 상인들을 설득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일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2주 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동건설 사장 이철민과 상무 김기호가 구속되었고 구청 건축과장과 도시계획과장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인회장 최병호는 자진 출석해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증인으로 협조하여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인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하늘이 확보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대규모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동건설의 우리시장 현대화 사업은 즉시 중단되었고 구청은 상인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한 향후 모든 시장 관련 정책은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은 진짜 시장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도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평소보다 많이 찾아와 물건을 사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늘이가 우리 시장을 구해줬어.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정육점 김철수 아저씨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상인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언론에서도 도와주셨으니까요. 김덕수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사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우리를 믿고 도와주신 거예요. 상인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젊고 깨끗한 상인이 선택되었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상인총회에서 투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인참여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 시장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은 부대로 복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휴가였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큰 변화를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김덕수는 딸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들로 만든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요리 솜씨를 늘린 아버지의 음식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아버지야말로 제 자랑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라. 그리고 김덕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 아빠는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너 같은 딸을 둬서 아빠가 행복하다. 앞으로도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렴. 다음 날 아침 많은 상인들이 하늘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하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시장 생각날 때 언제든지 놀러와요. 이거 가져가세요. 부대 동료들하고 나눠 드세요. 하늘은 상인들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청의 지원으로 깨끗하게 정비된 시설, 넓어진 통로, 새로 만든 주차장, 그리고 무엇보다 밝아진 상인들의 표정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덕수의 야채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시장이 유명해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지킨 시장이라며 일부러 우리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배추가 정말 싱싱해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인회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젊은 회장의 주도로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지역 대학교와 연계해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이지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 시장 문화축제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 가족들도 많이 참여해서 시장이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구청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3배로 늘렸고 상인참여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정책을 상인들과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시장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동건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장과 상무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다른 사업에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이 휴가를 받아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의 모습에 그녀도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바빠. 김덕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늘이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하늘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요즘 어때? 몸은 건강하고?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이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 과일 가게 박순자 아줌마가 큰 사과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너희 부대 동료들하고 나눠 먹어. 감사해요. 그런데 돈은? 무슨 돈? 우리 은인한테 돈을 받겠어? 하늘은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상인회장도 하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늘 씨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상인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늘 씨가 용기를 내서 시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시간 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를 도우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우리에게 해준 것만큼 다른 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렴. 김덕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가진 힘을 좋은 일에 써야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진짜 나라를 지키는 건 국민들을 지키는 거야. 너처럼 말이야. 해가 지면서 시장에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인들은 하루 일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희망을 품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은 이 모든 풍경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기억이 그녀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사명을 여기 우리 시장에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정의를 믿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은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슴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굳은 의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의 김하늘 중사는 오늘도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